네, 안녕하세요. 가시TV 민정쌤입니다. 이제 수시 1차 발표가 대부분 났습니다. 11월 10일부터 수시 2차 원서 접수 기간이죠. 수시 2차부터 지원 자격이 돼서 준비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1차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해서 2차에 재도전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음 하여 입시 준비를 할 때 좀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작년 8월에 학점은행제 학위를 따고 9월 수시 1차부터 11월 수시 2차 그리고 1월 편입까지 지원하면서 이런 합격 이력들을 만들어냈다 보니 그간 입시를 도와달라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하셨나요? 원서 접수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학교에 지원해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땡땡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은데 제 성적으로 제 상황에서 갈 수 있나요? 등의 질문들을 정말 많이 받아봤는데요. 받았던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보니까 입시 준비 자체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지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수시 2차가 첫 도전이 됐든 재도전이 됐든 이번 지원에 있어서는 그래도 실패 없이 좋은 결과를 좀 얻었음 하는 바람으로 가이드를 잡아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작년 그리고 올해 혹은 3개월 전부터 학위 취득 과정이나 면접 준비를 같이 하면서 합격해온 친구들을 보고 합격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라는 걸 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부분을 좀 공유하면은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영상에 같이 담았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나 방법 등이 같이 녹여져 있다 보니 앞으로 남은 수시 2차나 정시 그리고 편입까지도 지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년에 지원하시는 분들까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시 1차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다 아실 거예요. 성적이었습니다. 간호학과를 대졸자 전형으로 입학을 하려면 전적대학교의 성적이 좋아야 한다 이런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9월 수시 1차의 대략적인 입시 결과를 보니 확실히 성적 높은 게 유리한 건 맞구나 피부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면접을 잘 봐도 3점 중반대의 성적을 가진 학생이 4점대 학생을 뒤집는 경우는 많이 없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냥 거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수도권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준비를 하는 분들이나 정시쯤에 이제 지원 자격이 되는 분들 다니는 학교 혹은 학점은행제 성적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하고요. 성적을 최대한 높게 끌어올리는 게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수시 1차, 2차, 정시 모든 학교들의 전형을 보면 성적 비율이 높은 학교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항상 상담하면서도 느꼈던 게 면접 준비를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웬만하면은 성적만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성적이 낮으면 이렇게 성적 100이나 성적이 큰 비중으로 차지하는 학교에선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 최대한 올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다니는 대학에 졸업한 대학에 성적이 좋지 않다면 학점행제를 빠르게 해서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면접입니다. 성적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았던 이유가 면접을 보는 게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언변가가 아닌 이상 아나운서처럼 발음이나 인상, 시선 등이 숙련되지 않은 이상 입시 면접에서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단 말이에요. 예상 질문이 올라와 있는 학교들은 예상 질문에 맞게 답변을 작성하고 답변을 잘 외워서 대답을 하고 그러다 보니 답변 자체만으로 엄청난 변별력을 갖추는 게 어렵습니다. 300명의 지원자 중 한 230명, 40명까지는 성실히 준비를 할 거예요. 그런 지원자들을 면접 점수가 높은 순으로 배열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성적도 좋은 사람을 점수를 매겨서 합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이 20명이다. 그럼 합산 점수 1등부터 20등까지가 최초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분류가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성적이 높고 면접을 잘 못 봤다. 두 번째, 성적이 높고 면접도 잘 봤다. 세 번째, 성적은 낮고 면접은 잘 봤다. 네 번째, 성적도 낮고 면접도 잘 못 봤다. 이렇다고 했을 때 당연히 합격률이 높은 순서는 2번, 1번이나 3번, 4번 이 순서입니다. 성적 60, 면접 40의 전형이라고 하면은 성적이 더 우선이니까 2번, 1번, 3번, 4번의 순일 거고 성적 40, 면접의 60 전형이라고 하면은 면접이 더 큰 비중이다 보니까 2번, 3번, 1번, 4번의 순서일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높은 학생을 제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면접 비중이 높은 학교에서 면접을 잘 보시는 겁니다. 성적도 높고 면접도 높은 학생들을 제칠 수는 없지만 그 다음 순서라도 되게 뒤따를 수는 있어요. 이번 입시를 도우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적인데 성적 높은 친구를 제치고 채초합을 했다던가 앞번호의 예비를 받았다던가 하는 경우를 좀 보게 되었어요. 전부 면접 비중이 큰 전형의 학교였습니다. 성적을 되돌릴 수 없는 분들은 면접에 올인하시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니 면접 비중이 큰 학교 위주로 투자해서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최대 효율을 낼 수 있는가예요. 보통 학교를 지원할 때 수도권을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면접을 보는 학교 4-5개 이상은 지원을 할 거예요. 학교마다 기출문항이 다르고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서일대처럼 전공을 물어보는 학교도 있어요. 내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적다라고 하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 학교에 범위를 좁혀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불안감이나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안전빵으로 이것저것 많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내년에 못 가게 되는 것보다 한 군데라도 붙어 놓는 게 좋다.
다시 2차나 정시 면접을 준비하기는 싫다 이런 생각 때문인데 오히려 이게 안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가능성이 낮고 투자할 시간이 많을 것 같은 학교는 제외했던 친구들이 지원한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하는 시간을 낼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딱 6개의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서울대 같은 학교는 전공 면접을 따로 준비할 시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6개 대학 중에 4개의 대학에 채초합을 했고 하나는 가능권에 예비를 받았습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거주해서 딱 2개 대학만 지원을 했어요. 인천재능대, 경인여대 이렇게 지원을 했고 서울, 경기까지는 애초에 다닐 수도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2개 대학을 확실하게 준비하자라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낮은 성적으로도 2곳 다 채초합을 했습니다. 지원하는 학교들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던 거예요.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면접 일자가 빠른 학교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면접 일정이 겹치는 학교는 어디인지 파악하고 전년도 입결을 보면서 가장 내가 지원했을 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학교는 어디인지를 판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원서 접수 마지막 날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에서 경쟁률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경쟁률이 가장 낮은 학교는 어디인지 등을 좀 파악을 해보고요. 지원한 대학들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별로 좀 더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막연하게 흘러가듯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2차가 아니라 정시식이나 편입을 준비할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가시TV의 민정쌤이었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아래 상담 양식 작성해서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